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새 아파트에 시누이 가족이 당연하다는 듯 들어와 살겠다고 했던 날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집의 열쇠를 제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건네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를요. 결국 저는 제 집을 지키기 위해 결혼까지 끝내야 했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 평촌에 살고 있는 37살 김은주라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며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9년째 되는 평범한 주부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제 친구의 소개로 이렇게 제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열쇠를 멋대로 만들어 시누이에게 줬다면 말입니다. 저는 20살 초반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고 결혼 후에도 특별히 기대할 만한 지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최소한 집 하나만큼은 제 힘으로 장만하고 싶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걸고 고객을 만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실적을 채워야 했죠.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고객 약속이 있으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 정우와 결혼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월급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을 사기 위한 저축은 대부분 제 몫이 되었죠. 남편은 종종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이 생기는 순간을 상상하며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 가을, 저는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리더군요. 37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순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제 진짜 집 생겼어요. 남편도 그때는 꽤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고생했다, 은주야. 진짜 대단하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싶었거든요. 몇 달 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입주 첫날 저는 거실에 서서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드디어 내 집이구나.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구경하러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은주야, 새 집이라며.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기저기를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거실도 한 바퀴 둘러보고 방도 하나씩 열어보셨습니다. 생각보다 넓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방이 3개나 되네. 저는 그 말이 그냥 감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이 같이 살아도 되겠네. 저는 순간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 아직 정리도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남편을 부르더군요. 정우야. 네, 엄마. 집 열쇠 하나 더 만들어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열쇠요? 시어머니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필요할 때 와보지. 남편은 별 생각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하나 만들어 드리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열쇠 하나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한 뒤 처음 한 달 정도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출근했고 퇴근하면 새집 거실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집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꽤 든든했습니다. 퇴근하고 집 문을 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남편 정호도 처음에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진짜 집 생긴 거 실감나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아직도 꿈 같아요.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새 집이 궁금해서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집이 어떤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집 구조를 다시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방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이 방은 뭐 하는 방이냐? 아직은 그냥 빈 방이에요. 그럼 하나는 손님 방으로 써도 되겠네.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고객 상담이 길어져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오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 앞에 신발이 몇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분명 제가 아는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신발도 아니고 제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운동화까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가 왔지?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웃음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시누이 미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누이 남편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편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 집이 원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 시누이가 먼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머, 은주야 왔어?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남편 정호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왔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다들 언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왔다. 그리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숙이네가 요즘 좀 힘들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려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서요? 시누이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집도 좁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바로 말을 보탰습니다. 방도 남는데 뭐가 문제냐?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호 씨 이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남편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며칠 전에 얘기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집인데도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거다. 신우이도 말을 보탰습니다. 언니, 우리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가방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우이 짐도 꽤 보였습니다. 여행 가방도 하나 보였습니다. 당분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 제가 모르는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잠깐 머무르는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네가 며칠 있다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예상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이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시누이네 아이 둘이 소파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은주 언니 일어났어?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마치 이 집에 원래 살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잠깐 멍하게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 언제 일어나셨어요? 신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일찍 깨서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아이들 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제가 장을 봐서 채워 넣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날 아침 집에 와 계셨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은주야, 일어났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너무도 자연스럽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출근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가족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이 조금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여행 가방이 2개 더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도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호 씨, 응, 언제까지 있는 거래요?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겠지 뭐.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가족은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매일 뛰어다녔습니다. 시누이는 낮에 TV를 보고 저녁에는 제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화장대 위에 시누이 화장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정호 씨, 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저는 한숨을 참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형님 가족이 계속 살고 있잖아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다 갈 거야. 언제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주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식었습니다. 예민한 건 제가 아니라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 넓어서 좋지? 시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여기 살면 좋겠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은주방 하나만 비우면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시누이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언니 방을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부방 하나면 되지 뭐.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집에 눌러앉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었던 시어머니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은주방 하나만 비우면 된다. 그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밀어내겠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괜히 집안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이미 시누이 미숙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굽고 있더군요. 마치 자기 집 부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아, 언니 일어났어요? 시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부엌은 제가 몇 년 동안 꿈꾸던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르고 제가 꾸민 부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 아침 준비하세요? 시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느새 제가 아니라 시누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니, 오늘 출근하냐? 네.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숙이네가 당분간 여기 있는 거 이해해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애들 학교도 있고 하니까 조금 있을 거다. 조금.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응? 형님네 언제까지 있는 거래요?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멈춰 섰습니다. 거실 모습이 또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한쪽에 있던 제 작은 책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이들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제가 묻자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 공부할 데가 없어서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책상은 제가 보험 일을 하면서 고객 자료를 정리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느 순간 아이들 공부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정우 씨,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저는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왜 치운 거예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애들 공부해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천천히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 책상은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안방에 두면 되지.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의 구조가 점점 저 없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물을 마시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또다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 엄마, 이 집 넓어서 좋지? 그렇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이네 여기서 살면 되겠다. 남편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눌러앉겠다는 사람이 시누이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남편의 말을 들은 뒤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돈을 모아서 장만한 집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더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버스 창밖을 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은주야, 웬일이야?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집이 이상해.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누이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수진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잠깐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열쇠를 만들어간 일, 시누이 가족이 아무 말 없이 들어온 일, 그리고 어젯밤 남편이 했던 말까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수진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응? 너 지금 그 집 명의 누구야?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 명의야. 단독 명의? 응. 수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한 거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계획한 거면 응. 처음부터 눌러앉을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입 밖으로 말해주니까 그게 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 너무 착하게만 굴지 마. 그 집 내 집이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또다시 낯선 풍경이 보였습니다. 거실에 시누이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한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는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저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 어머니, 오늘 저녁은 미숙이가 할 거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부엌은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안방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주.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지? 내 집인데.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내 엄마, 이 집 구조 괜찮지? 응, 엄마. 살기 좋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살면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잠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에서 살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계속 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래 살면 된다. 그 말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이 집을 자기들 집처럼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산 집이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숙 씨와 아이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던 가족들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식탁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거실에서 나오더니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형님, 가족 언제까지 여기 계실 예정인가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냐?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이니까요.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가족이 어려우면 돕는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돕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가 산 집입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뭐 큰 피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형님, 응? 여기 언제 들어오셨어요? 지난주. 그때 저한테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시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왜? 이거 알고 있었죠?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 비워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집 비워주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주야, 말 조심해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조심할 일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 제 명의입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여기 들어와 살겠다고 했으면 형님은 괜찮으셨겠어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주야, 왜 이렇게까지 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 응, 이 집 누구 집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정리해 주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너 지금 이 집안이랑 싸우겠다는 거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집을 지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진짜 시작됐다는 것을요. 제가 이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말한 뒤 거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거냐?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가족 이야기 먼저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파에는 시누이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옆에는 제 부엌에서 꺼낸 냄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어느 순간 제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집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최소한 말은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우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요? 저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네. 형님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신우이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한테 허락을 구한 적도 없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남편 정우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왜? 지금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 지금 많이 힘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럼 이해 좀 해. 남편은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호 씨, 응? 이 집 누구 집이에요? 남편은 잠깐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돈을 모아 산 집이
남편에게는 그냥 자기 가족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집이었던 겁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기 나가면 형님 가족이 여기서 살 생각이었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답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 넓으면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숙이도 내 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남편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결혼요. 신우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이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그깟집 하나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 인생도요. 제가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라고 말한 순간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정호는 잠깐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은주야,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김은주.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금 집 하나 때문에 이 집안 깨겠다는 거냐?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집 때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 미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했어요? 저는 잠깐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네. 형님 집에 제가 아무 말 없이 들어가 살면 괜찮으시겠어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제가 어떻게 보였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제가 얼마나 일했는지 알죠? 남편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지. 그런데도 이 집에 형님 가족 들어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부탁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제 노력도 아니고 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가족의 말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주. 저는 그 계약서를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 제 명의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합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정?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살 겁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우리 쫓아내겠다는 거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집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날 밤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향해 화를 내셨습니다. 시누이는 울면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조금만 양보하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밤 늦게 시누이 가족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가방이 다시 모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장난감도 하나씩 치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낯설었던 거실이 조금씩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후회할 거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주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몇 달이 지나 이혼은 결국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 햇빛을 보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집안이 아주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저는 참 좋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계속 참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제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요. 저는